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그래도 장미도 피어나고, 또 봄에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많이 피어나는 계절이니까 여러분 바쁘고 힘들겠지만, 꽃도 한번 보고, 길도 한번 걸어보고, 주변에 공원도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살아보기 바랍니다.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또는 좋아하고 듣고 놀고 뭔가 상상하고 또 멋진 그림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삶에 빠져버린 사람,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삶이라는 것을 사고와 행동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강박성 성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실은 이제 우리가 근대로 또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인간의 이 생각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화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몸. 실은 우리의 몸이 되게 이제 그 중요하잖아요.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몸에서 주는 신호, 이 몸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몸은 걸치고 다니고 몸은 뭔가 이렇게 운동이나 하고 뭐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몸하고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점점 현대로 오면 올수록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로 추론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고하고 뭐 계산하고 배우는 거지, 느끼고 감각하고 또 뭐 즐기고 이걸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하는, 학습하는 거, 사고하는 거, 뭐 외우고 추론하고 수학 풀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약간 강박적인 사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를 잃어갔냐면, 인간의 그 내면에 두 개의 큰 이 마음이 있다.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기둥이 있죠. 뭐 집이 한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사고, 하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박성 성격은 이 느끼고 놀고 즐기고 뭔가 상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이 부분이 꺼져 있고, 오직 사고하고 외우고 행동하고 성과를 올리고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그 세계만 사용하는 사람,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주가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강박성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박성 성격, 그 사고가 주가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강박적 행동이 주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뭐 두 개가 거의 반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강박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럼 왜 강박이라는 말이 붙느냐 하면은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손을 자꾸 씻는데 하루에 손을 10번 화장실 갔다 와서 씻고 하루에 몇 번 씻고 해서 뭐 이 정도만 씻으면 된다는 걸 나는 알아. 그런데 하루에 손을 100번 이상 씻어. 그러면은 막 손이 짓무르고 손이 아파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걸 아는데 씻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그만해야 돼. 머리가 아파 죽겠어. 근데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냥 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돼 있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로 이분들이 이제 상담실이나 그 병원을 찾아올 때는 이 강박 행동이나 강박 사고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찾아와요. 그런데 보통의 강박적인 분들은 어떠냐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내일 거기 가서 서류 접수하고 또 이런 의견을 말하고 그러고 돌아와야 돼.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내일 서류 가져갈 때 뭐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말할 때는 뭘 말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죠.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 강박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자, 서류를 어떻게 가져가지? 무엇을 가져가지? 이거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거 중에서 이거 3개 내는 게 좋을까? 이렇게 4개 내는 게 좋을까? 이것을 2개 내는 게 좋을까? 이거를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최고의 성과를 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도 실수가 없을까? 무엇이라고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일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도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내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죠. 그리고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요. 수도 없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아 동질적이다 이 말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강박적인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박적인 그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로 계속 굴러가면서 자기의 온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잠의 질도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할 에너지가 싹 뺏기고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식을 키우거나 친구와 어떤 교제를 나누거나 이런 것들도 실은 한다 해도요 비상적이고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강박적 성격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진이 너무 심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자신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은 이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의 수십 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수십 배를 제고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그거를 자아 동질적이라고 해요. 네.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고 전혀 실수를 하기 싫어하고 그것들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되고 빈틈을 보였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이렇게 온몸에 배어 있어요. 온몸에.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아니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냥 조금 웬만한 선에서 하면 어떠냐. 그래도 그거를 용납하지를 못해요. 계속 생각하시거든요. 혹시 이 지금 저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의 정도는 어떤가요? 이 강박적인 분들이 너무나 이 생각을 더하고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인생 전체가 이 강박에 함몰되고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또는 여유 있게 뭔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즐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을 혹시 계속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뭐 굉장히 잘할 수도 있지만은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도 웬만큼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그 일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내는데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병에 걸려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강박적 성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강박적 성격의 특징들에 대해서 또 다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